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눈물로 끼니를 때우던 세월. 노비보다 더한 고초를 겪던 종갓집 며느리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데는 매보다 무서운 것이 있지요. 바로 꾀라고 하지요. 어느 날 돌쇠가 던진 한마디에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성품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돌쇠는 어떤 기막힌 방책으로 집안 의공기를 바꿔놓았을까요? 제목 머슴 돌쇠의 꾀. 노비처럼 불임당한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 지금으로부터 아득히 먼 옛날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최씨 성을 가진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듯한 기와집에 넓은 논밭,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 집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채를 호령하는 마님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마을에서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최씨 집 마님은 며느리를 종으로 부린다더라. 아니, 종보다 더하다더라. 종은 밥이라도 제때 먹는다는데.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이면 꼭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원래 이웃마을 훈장의 딸이었습니다. 글도 알고 바느질도 잘하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최씨 집 외아들 준서와 혼이 나여 시집을 왔을 때만 해도 옥분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 준서는 마음이 여렸고 옥분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옥분이 시집 온 첫날부터 최씨 부인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훈장 딸이라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얼굴만 반반하면 뭐하나. 그날 이후 옥분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밥상은 12가지 반찬을 갖춰야 했고 조금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밥상이 날아왔습니다. 이것도 밥이라고 차렸느냐? 다시 해와. 마당 쓸기, 빨래, 길쌈, 바느질, 텃밭 가꾸기까지. 옥분이 하루에 해야 하는 일은 종 10명이 나눠 해도 벅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칭찬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트집을 잡았습니다. 빨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풀이 제대로 먹었어? 다시 해라. 마당을 쓸었으면 구석구석 쓸어야지. 눈 뜨고 볼 수가 없네. 옥분은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대들면 남편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편 준서는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자란 준서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옥분이 밤에 눈물로 호소하면 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오히려 더 심해질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 말을 몇 년째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최씨 집에 새 머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돌쇠.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마을에서 떠돌던 사람인데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 최씨 부인이 데려왔습니다. 돌쇠는 첫날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시키는 일을 척척 해내는 것은 물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알아서 했습니다. 최씨 부인도 처음엔 흡족해했습니다. 쓸만하구나. 돌쇠는 영리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았습니다. 마님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사는지, 남편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돌쇠는 옥분이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저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결해 볼까? 돌쇠의 첫 번째 꾀는 이랬습니다. 최씨 부인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돈과 재물에 눈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어느 날 최 씨 부인에게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마님, 제가 이 고을에 오기 전에 윗마을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이상한 것? 뭔데? 최 씨 부인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윗마을 밖 노인네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있지요. 거기 달이 밝은 밤에 가면 은빛으로 빛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위 밑에 뭔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묻혀 있다고? 뭐가? 돌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부자가 난리 때 재물을 숨겨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최 씨 부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소문이 워낙 자자해서요.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뒷산 바위 밑에 재물.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최 씨 부인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그 바위가 정확히 어디라고 했지? 제가 직접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마님 혼자 가셔야 합니다. 여럿이 가면 재물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혼자? 밤에? 보름달 뜨는 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 부인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무서움을 이겼습니다. 며칠 뒤 보름달이 뜨는 밤, 최 씨 부인은 혼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쇠가 알려준 바위 앞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위는 그냥 바위였고 달빛에 반짝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내려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진흙 속의 풍덩. 비단 치마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 씨 부인은 돌쇠를 당장 불렀습니다. 이놈, 나를 속인 거냐? 돌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저도 소문을 들은 것뿐이라 정확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문? 소문만 믿고 나를 산에 보냈어. 마님께서 너무 가고 싶어 하셔서 제가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가겠다고 나선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안악들 사이에 소문이 펴졌습니다. 최 씨 마님이 밤에 혼자 뒷산에 갔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졌다더라. 왜요? 글쎄 보물을 찾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칠간 외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피를 당하고 나서 오히려 화풀이가 심해졌습니다. 옥분아, 이것도 제대로 못해. 옥분아, 왜 이렇게 느려? 옥분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돌쇠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더 제대로 해야겠다. 돌쇠의 두 번째 꾀는 더 치밀했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양반 마님으로 대접받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돌쇠는 이것을 노렸습니다. 때마침 고을에 새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 인사차 마을 유지들을 불러 잔치를 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쇠는 최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들으셨습니까? 새 현감나리께서 마을 어른들을 초청하신다고 하던데요. 그래, 나도 초청받겠지. 물론이죠. 그런데 마님, 제가 현감나리 수청드는 아전한테 들었는데요. 뭘? 돌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감나리께서 이 고을 부녀자들 중에 살림을 잘하는 분을 특별히 칭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손수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을요. 최 씨 부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살림, 음식? 네,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시면 현감나리께서 드셔보시고 칭찬을 하신다고요. 그 집 마님은 마을에서 제일 칭송받게 된다더라고요. 최 씨 부인은 벌써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평생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옥분이나 종들이 다 했으니까요.
최 씨 부인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내가 음식 만드는 법을 나한테 가르쳐라.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옥분은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최 씨 부인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최 씨 부인은 손재주가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면 타고 떡을 만들면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현감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감은 마을 유지들을 부른 것이었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최 씨 부인 혼자 음식 보따리를 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현감과 마을 유지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고을 최 씨 가문 마님인데요. 현감날이께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감은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었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타고 짜고 형편없는 맛이었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놈 또 나를 속인 게냐? 돌쇠는 이번에도 태연했습니다. 마님, 저는 아전한테 들은 것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 아전이 누군데? 글쎄요, 이름은 잘 모르고 장터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최 씨 부인은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 씨 마님이 현감 잔치에 혼자 음식을 들고 갔다가 망신당했다더라. 직접 만든 음식이 형편 없었다더라. 현감이 한 입 먹다가 뱉었다더라. 마을이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2번이나 망신을 당하고 나서 돌쇠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옥분과 단들이 있게 됐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돕고 싶습니다. 옥분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씨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옥분은 잠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떻게요? 돌쇠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생각해둔 것이 있습니다. 옥분은 처음엔 걱정스러웠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떡해요? 당신이 쫓겨나거나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들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잘할게요. 왜 저를 돕는 거예요? 당신은 이 집 머슴일 뿐인데. 돌쇠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걸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라서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돌쇠의 3번째 꾀는 이전 것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최 씨 부인이 혼인하기 전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별일은 없었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양반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면서 귀동냥을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노인 중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돌쇠는 그 노인과 친해져서 술 한 잔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는 최 씨 부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오다가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뭔데? 윗마을 쪽에서 마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돈다고 하던데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슨 이야기? 돌쇠는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혼인 전 이야기라고 하던데요. 최 씨 부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가 하는 말이야? 글쎄요,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던데요. 최 씨 부인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그 소문을 막을 방법이 없겠느냐? 돌쇠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데? 빨리 말해봐. 소문이란 게 보통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퍼지는 법입니다. 이 집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으면 소문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억울한 사람. 예를 들면 아 씨 같은 분이요.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옥분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보기에 아 씨는 정말 착한 분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칭찬 한마디 없으시잖아요. 최 씨 부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마님께서 며느리를 잘 대해주시면 소문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날 이후 최 씨 부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꾸짖기만 했는데 칭찬을 하려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옥분아, 오늘 밥은 잘 됐다. 옥분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옥분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란 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최 씨 부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옥분아, 이게 뭐야? 빨래가 왜 이래? 옥분은 또 눈물을 삼켰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방법을 써야 할 때가 됐다. 돌쇠의 마지막 꾀는 이랬습니다. 준서, 즉 옥분의 남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느 날 준서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밭일을 같이 하다가 쉬는 틈에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서가 돌아봤습니다. 말해봐. 아씨 이야기입니다. 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보기에 아씨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준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가. 나리, 어머니가 무서우신 거 압니다. 저도 매일 보면서 느끼거든요. 근데 나리. 돌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씨가 쓰러지시면 그때는 어쩌실 겁니까? 준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옆마을 이야기인데요. 거기도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는 집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결국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집은 결국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준서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트여 있었습니다. 혼이 나던 날 그 고운 손이 이렇게 됐구나. 준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옥분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발 조금만 봐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지금 내가 나한테 며느리 편을 드는 게냐?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입니다. 그리고 옥분이 편이기도 합니다. 두 분 다 소중합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나는 왜 며느리가 그렇게 미웠을까? 사실 옥분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진 것 없는 집딸이라는 것, 아들이 좋아한다는 것, 그것이 괜히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이 부엌에 오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옥분아. 네, 어머니. 최 씨 부인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다. 옥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앉아라. 같이 밥이나 먹자.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 집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옥분에게 밥도 제때 먹이고 무거운 일은 종들한테 시켰습니다. 가끔 트집을 잡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옥부는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어느 날 옥부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씨, 정말 고마워요. 돌쇠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씨. 당신 덕분에 제가 살 것 같아요. 아씨가 워낙 착하시니까요. 하늘이 돕는 것입니다. 옥부는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예, 아씨. 제가 있는 한 걱정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최씨 집이 달라진 것이 머슴 돌쇠 덕분이라는 것을. 그러나 돌쇠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슬그머니 웃을 뿐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라서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꽤 하나로 굳은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그 뒤로 옥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웠고 세상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분 곁에는 남편이 있었고 그늘에서 지켜보는 돌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세상엔 돌쇠 같은 사람도 있고 그 꾀 덕분에 봄이 오는 날도 있는 법이니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